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드디어 주요 업무 계획 함께 훑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말이다 보니 굉장히 또 업무들이 많아서 이제서야 계속 틈틈이 이제 시책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좀 수집하느라고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또 촬영을 하다가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녹화가 중단되면서 다 이제 애써 녹화해 놓은 것들이 다 날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이 주요 업무 계획이 발표가 된 지가 조금 됐으니 다들 한 번은 이제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 때는 먼저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몇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요. 또 사실은 이렇게 전부 다 모든 글자를 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경기교육 기본 계획을 통해서 떻게 이제 주요 업무 계획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 큰 얼개를 가지고 또 들여다보시면서 좀 축소화시켜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갈 때는 항상 보던 자료들을 간소화시키고 축소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시험 준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을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큰 얼개를 잡고 세세하게 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또 따로 집중해서 보는 방법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면은요, 이 2025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은 무엇을 바탕으로 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셨었죠. 경기교육 기본 계획이죠. 이것을 우리가 벌써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작년의 일이네요. 2024년 11월에 이미 발표가 되었던 경기교육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교육 기본 계획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던 바로 이 경기도 교육청의 미래교육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로 뭐였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 기본이라는 것과 기초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역량, 뭐 기초 인성 이런 거는 없어요. 선생님 인성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기본을 지키는 것은 인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기초적인 인성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그런데 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역량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기초 역량이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4대 정책별 2024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2025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총 집약해 놓은 자료가 바로 이 주요 업무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누구죠?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님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감님에게 직접 듣는다. 들어야 되겠죠. 교육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즉 우리 이제 KBS의 뉴스에 나가셔가지고 인터뷰에 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율균형 미래. 이거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경기도 인재상은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육관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교육관님 말씀하신 것을 또 교육관님에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 채용 시험에 임하실 때에는요, 무조건 이 미래교육 인재상에 관한 것들은 사실 한 문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 정도는 선생님들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수업 나눔에서도 써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층 면접에서도 계속 써먹으셔야 선생님들의 답변에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핀트가 나가지 않아요. 어쨌든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듣는 사람들도 경기도 교육청에 맞춰서 이 사람이 시험 준비를 했구나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4대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통해서 이미 감을 잡아 놓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4대 정책에도 어떤 것들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풀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핵심어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알고 가셔야 돼요. 핵심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팅을 해놓았죠. 정책 첫 번째는 우리 학교 자율과 책임입니다. 정책 두 번째는요, 지역 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책 세 번째는요, 시공간을 넘는 거고요. 정책 네 번째는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행정인데 어떻게 이제 실시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학교 중심으로 이 행정을 지원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이미 계속 시차고 공부하셨을 테니까 우리 경기교육의 기본 뭐였어요? 3교육 섹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자, 첫 번째 뭐였죠? 맞아요. 학교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존 학교예요. 선생님들께서 올해 2월 말에 발령받아서 이제 현장에 가시게 되는 그 학교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였죠? 맞아요.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기 온라인 학교죠. 이렇게 교육 섹터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뭐예요? 자, 학교 자율. 자, 우리가 이 기존 학교에서는, 즉 1교육 섹터인 기존 학교에서는 뭘 해야 돼요? 자율과 책임을 길러주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경기공유학교는 이미 선생님들 공부하셨습니다. 뭐였죠?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즉 우리가 31개 시군에 25개의 교육지원청에 각각의 지역에 어떤 그런 기관들, 예를 들면 뭐 대학교들 혹은 연구기관이들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는 오케스트라 중점에 그런 이제 공유학교가 있었고, 어떤 곳은 반도체, 어떤 곳은 뭐 문화예술 등등등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교육의 기관들이 되는 거니까 학교 밖의 교육이요. 이것이 바로 경기공유학교가 되는 거죠. 이 교육 섹터요. 그것이 바로 이 정책 두 번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간을 넘는 건 뭐예요? 온라인 학교죠. 이게 이제 3교육 섹터인 온라인 학교가 뭐예요? 이 정책 세 번째 정책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을 각각 시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면 모르셨죠? 그런데 정책 1은 뭐다고요? 그냥 읽으면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얼개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학교가 바로 이 정책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제 경기공유학교가 지역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정책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경기 온라인 학교,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시공간을 넘어서 배움이 확장되는 거구나, 즉 세 번째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정책에 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연계를 시키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교육 일반 현황입니다. 현황에 관한 것들은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배경 지식을 조금 넓혀주는 정도다라고 이제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지원을 하셨으면 이 정도는 아셔야죠. 뭐예요? 경기도에는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알고 계시는 그런 도시들이죠. 그런데 한두 개 그 도시가, 즉 이제 2개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양과 과천은요, 하나의 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즉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보시면은 31개 시도가 있지만 교육지원청의 수는 25개입니다. 교육지원청이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숫자 같은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좀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답변에서 가끔 이제 뭐 서론이나 결론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경 지식을 넓혀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2024년 작년 10월 31일 날 통계 현황인데요. 이 학급수 말고 이제 여기 보면 학생 수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중등이니까 이 중등 상당히 많이 있죠. 중학생, 뭐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숫자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전체 이제 합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위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가 아마 전국에
중에서 가장 많은 단위 학교 수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장에 가서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런 것들 그냥 그래프 같은 것들 그냥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기교육 방향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기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의 정책을 선생님들께서 이미 얼개를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 이거 기본 계획에서도 나왔었던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왜 이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외우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기도 교육청의 미래 인재상입니다. 인재상. 선생님들께서 그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이제 기업의 인재상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해당 대학교의 그 인재상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경기도 교육청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인재상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 이제 인재상인 거지 우리가 이제 취업하는 이 교사의 입장에서의 교사 인재상은 아니죠. 이 학생의 인재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가 돼서 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인재로 성장시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본 인성, 일단은 인성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는 그러한 이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목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4대 정책이 나온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4대 정책은 뭐예요? 각각의 경기교육, 교육 섹터, 세 가지의 교육 섹터를 뒷받침하는 정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3대 정책 기조, 자유균형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각각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다양성과 창의성, 그 다음에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교육이 이제 열어가는 새로운 길,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미 선생님들께 올려드렸던 경기교육 기본계획 영상에서도 설명을 다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교육 1섹터는 바로 선생님들이 이제 곧 다음 달에 발령받아 가셔야 되는 기존 우리 현장이죠. 기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워줘야 돼요. 아까 우리 교육관님이 말씀하셨던 거,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목표 뭐예요? 역량이죠. 인성도 가르쳐야 되는데 역량 가르쳐야 되죠. 그 역량이요. 역량을 길러줘야 돼요. 뭘로 길러요? 그렇죠. 자율과 책임으로 이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과 책임으로 공동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역량 기반 교육을 통해서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미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시책이라고 하는 거, 이 주요 업무 계획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죠.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시책이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 교육청의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하면은 뭐예요? 미래교육이죠.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경기 미래교육 2030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 3.0 버전의 한 걸음 더 맞나요?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경기도 하면 혁신교육이고 혁신교육하면 경기도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를 다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께서. 시체만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혁신교육까지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보고 계실 테니까 이거 정도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미래교육 2030이요. 정말 중요한 자료인 것이고 저도 실제로 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또 당일날에 많이 써먹었던 거는 이 시책보다도 오히려 저는 경기 미래교육 2030이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 두 가지 자료는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자율과 책임의 학교 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요. 인성 시민 교육 강화하고 교육 활동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굉장히 또 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 교육 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현 시대적인 이제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꼭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별표를 쳐놓았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육 섹터는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제가 10번을 강조해도 혹은 그 이상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경기 공유학교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역 전문가도 나오고요. 지역 주민들도 나오고 뭐 그냥 학교 밖의 청소년들도 이제 커버를 하는 굉장히 이 학습 안전망의 주축이 될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 경기 공유학교에 대한 내용을 그냥 눈을 감고도 줄줄이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역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확대하여 학생이 꿈을 펼치고 균형 있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때 이제 경기교육 기본계획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31개 시도의 이 도시에 각각의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중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공유학교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경기공유학교에 대한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협력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경기 공유학교의 운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자, 정체 세 번째입니다. 교육 3섹터 경기 온라인 학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시 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았었죠. 거의 2년에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우리 온 국민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의 어떤 그런 후유증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이 교육 현장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연기되기도 하는 등 엄청난 그런 이제 변화가 생겼었죠. 또 에듀테크의 어떤 그런 열풍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앞으로 또 어떠한 전염병이 돌거나 어떤 뭐 기후 환경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또 교육의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이 혹은 학습권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공간을 넘어서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와 경기 공유 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로 이제 공교육의 어떤 그런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데 왜 확장을 시킵니까? 왜 확장시킨다고 했어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설의 어떤 그런 안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습에서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혹은 우리가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이 학습의 어떤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 안전한,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평생교육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뭐 경기 공유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 학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시 공간을 넘나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안전망 시스템을 우리가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고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목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얼개를 잡아 놓으세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지원들을 우리 학교 중심으로 이제 지원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정책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서 이제 시책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같이 따라가 보시면서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경기 미래교육과정 운영을 보면은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이거 꼭 보세요. 경기 미래교육 2030이라는 자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이 답변의 퀄리티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시책은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미래교육 2030을 아는 사람만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4 추진 성과를 보세요. 이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도성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거 뭐예요? 그렇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죠. 뭔데요? 맞아요. 핵심 인재상입니다. 이게 2022로 이제 그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은 이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이렇게 핵심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경기도 교육청 시책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을 좀 써먹으셔야 돼요.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 예를 들면 학생들의 삶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길러줄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라던가. 나의 수업은 학생들의 삶의 힘을 기르게 하는 수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포장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재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이왕이면 선생님들께서 이 시책에 나왔던 용어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조금 꾸며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 과정은 이렇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아예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언제예요? 1학년 2학기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운영 모델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의 이번 수업 나눔 시험에서 이 출제의 이 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내실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얼만큼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굉장히 이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학생 중심 수업이라던가 배움 중심 수업. 이제 이걸 떠나서 조금 더 세분화된 아주 큰 이 변화가 된 지점이 바로 뭐냐면 학생은 사유해야 하고요. 수업은 깊이 있어야 하고요. 학교는 질문하는 학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이 내실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 챙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교과 수업과 창제 활동을 연결하는 수업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중시하는 것의 어떤 교육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 챙겨 놓으셔야 나중에 수업 나눈 문제로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선생님 수업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예를 들면 사유하는 학생 또 깊이 있는 수업을 확산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고 이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수업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지점을 설명해 주세요 라던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수업 나누면서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의 어떤 지원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 즉 작년에 이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이렇게 25개 학교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영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공개 수업 같은 걸 통해서 수업 나눔의 날, 수업 공개의 날 이런 행사들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25개의 교육지원청의 기획 운영하면서 이 수업 나눔 한마당이라는 것을 운영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잘 만들어진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크게 신장시키면서 또 어떤 수업의 어떤 그런 어떤 수업의 어떤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던 그런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제 굉장히 그런 수업에 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업 나눔 한마당 집중 주간을 운영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자, 그 다음에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책임 교육 학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이제 우리가 해당이 없지만 선생님들 중등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래서 책임 교육 학년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책임 교육 학년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학습과 성장을 집중 지원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책임교육 학년제란 뭐래요?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데 이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바뀌는 그 지점인 초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이제 학교급이 달라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 결정적인 시기, 이 두 개 학년을 우리가 결정적인 시기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책임 교육 학년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이제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책임 교육 학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초3이고요. 보시면 그림 보세요. 초3이고 여기 중1이죠.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우리는 중등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겠죠. 지원되는 내용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뭐였어요? 우리 교육관님 말씀하셨던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미래인재상. 그렇죠. 뭐예요?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초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학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학습 안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기초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서 언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방학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중등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진로적성 진단을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진단입니다. 진단을 확대하고 체계적 진로 체험을 제공하고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이제 진로 체험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활동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제 교과마 창체 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얘기죠. 이제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가 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을 했고 여기 보시면은 초3이 왜 그러냐면은 읽기 쓰기 세마기를 기반으로 교과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를 기반으로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학력 격차가 특히 이럴 때 여기에서 이 두 개 학년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었던 이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요, 우리가 전국연합 학력평가가 있거든요. 이것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이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원 우리가 아까 이제 진단에 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우리 컴퓨터 기반에 여기 보시면은요, 컴퓨터 기반의 학업 성취 평가를 시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취 수준을 이제 진단을 합니다. 학년 초의 성취 수준이요. 그리고 이제 정규 수업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방과후 지도시에 AI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그리고 학습 관리 튜터링을 연계해서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아까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것이죠. 학생은 사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업은 깊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는 질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일보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굉장히 뜨끈뜨끈한 기사죠. 자, 그 보시면은 이 질문, 토론하는 수업. 자, 그래서 경기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2024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통해서 무슨 인재를 생각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꿈꾸는 경기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경기도 교육청은 2027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서 이제 시행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사유하는 학생, 아까 우리가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수업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사유하는 학생상을 위한 학교 문화 조성 방안으로 질문하는 학교를 도입한다. 그래서 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 학교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초, 중, 고의 각각의 학교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선도 학교를 선정해서 25개 이 학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운영과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질문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질문으로 배우는 거, 질문하며 사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수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을 일상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하면서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어떤 교실 문화를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시면 이제 질문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선생님들 요즘에 학생들이 뭐 과제를 해오라고 하면은 다 챗 GPT를 활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자세히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문해력이,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도 떨어지고, 사실 보면은 이렇게 AI로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챗 GPT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사실 그것은 이게 학생들이 이제 답변을 얻어오는 것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챗 GPT 같은 거라서 사용을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거기에 맞는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현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 못해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야 하는지를, 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어떠한 명제를 붙여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 이렇게 챗 GPT라고 하는 엄청난 또 편리한 어떤 그런 이제 매체를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학생들이 얻어오는 답변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질문을,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질문 자체에 대한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현장에 오시면 정말 깨닫게 되십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질문으로 배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인공지능을 활용할수록 우리는 질문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질문들을 보시면은 여러 유형의 질문들을 만들고 또 공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과 내용을 스스로 성찰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에듀테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수업에 적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학교 현장에 요즘 가장 큰 그런 이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하는 법을 모르는 학생들, 디지털 문해력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질문을 통한 개인과 공동체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네 번째 과제 중에서 마지막 질문하며 살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 사회, 그리고 속해 있는 나라, 국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 전 세계에 있어서 이제 이 공동체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후 이제 위기라던가 이런 이제 생태 위기라던가 이런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이런 프로젝트 활동이 내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학생들의 창의력도 되고 이제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질문 역량을 키우는 것인 만큼 이것은 정말 학업뿐만 아니라 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학생들이 이런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질문을 통해서 삶 속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거과는 별개로 또 제가 이제 시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나눔을 이제 하실 때, 이제 수업 실현을 하실 때,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형성평가 같은 거를 이제 진행하실 거 아니에요. 혹은 이제 뭐 총괄평가든 이제 어떤 평가를 진행을 많이 하시는 조건들이 수업 실현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거든요. 그럴 때 학생들이 어떤 그런 배움 노트를 작성할 때 저는 이걸 많이 써먹었어요.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가 알고 있는 거를 써. 그리고 모르는 것도 써. 알고 싶은 것을 써. 라고 하고 수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 다시 한 번 더 이제 배운 노트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어떤 형성평가의 기능을 또 활용해보는 그런 이제 소스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제 그냥 시책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또 의미 있는 단어들은 선생님들께서 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도 나오네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에 힘쓴다. 그래서 CNB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발췌를 해왔고요. 그래서 올해를 이제 교실 수업에 그 교실 수업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에 힘쓴다. 여기 또 나오죠. 25개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추천 우수 수업을 공개하는 학교 추천의 우수 수업을 공개하는 2024 경기 수업 나눔 한마당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우수 수업 사례를 나눈 후에 수석 교사와 1대1 대응책 그리고 이렇게 우수 수업 사례를 또 공유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 수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수업 주제를 나누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이 수업 나눔 한마당에서.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것은 전부 다 이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경기교육 정책을 반영한 학생 질문 중심 수업, 그 다음에 수업의 깊이, 그 다음에 탐구 중심 수업, 삶의 문제 해결 수업,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수업, 하이러닝 활용 수업, 그 다음에 IB 학교 수업 등 6가지의 이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이제 용어들인 거죠. 다 이제 한번 이렇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이제 키워드, 삶의 힘을 기르는 교육과정. 그래서 선생님들의 수업은 이 삶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회로 진출을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배웠던 그런 교과 지식이라던가 학교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온전히 또 삶의 어떤 그런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 혹은 수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성장 이음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진로 연계 교육과 연계가 돼서 이제 운영이 되지만 우리 이제 중등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중학교 1학년이죠. 이제 2024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요. 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라면 이제 1학년 2학기 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의 힘을 나누는 학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2학년에서 그것을 운영하게 되고 3학년에서는 생각의 힘을 펼치는 학년 이렇게 이제 운영 로드맵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학년도 이건 이제 중등의 경우인 거고요. 고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교학점제가 운영이 되는 이제 고등학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성장 책임 교육 과정을 고1 때 운영을 하고 이제 학생 주도 선택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2, 3에서 운영을 함으로써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통한 맞춤형 책임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서 역시 올해부터 가장 큰 이 교육계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로 이제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가 되는 깊이 있는 수업 확산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깊이 있는 수업이란 뭘까라고 했을 때,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수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을 하시다 보면, 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입식으로 우리가 교육받은 것은 확산적 발문을 많이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문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질문하는 법을 알아야
챗 GPT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교사들도요,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발문과 질문들이 상당히 학생들의 어떤 그런 창의적인 사고를 또 융합적인 지식을 마음껏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질문, 좋은 발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산적 발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단답식 답이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지양하고 좀 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했니? 뭐 어떻게 해결을 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학산적 발문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그런 것들만 학산적 발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끌어내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학생들의 어떤 사고의 과정들을 추적해 가면서 성찰해 나가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발문을, 좋은 질문을 우리가 확산적 발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제 실제로 수업 실연에서 사용하는 학습적 발문은 그냥 보면은 단순하게 개념의 어떤 그런 이해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깊이 있는 그런 사고와 과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선생님들의 수업 실연에서 많이 써먹기 위해서는 이 화선적 발문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시책에 나오는 그대로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가 되는 수업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수업 모델이 개발이 되었으니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사례를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이 이제 이런 것들이 수업 실현의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선생님들께서 뉴스 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교육청 이제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이러한 깊이 있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아까 이 사유하는 학생 뭐 이런 질문하는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수업 나눔의 날이 이제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진행됐던 수업의 사례들을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하는 것인지를 다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의 맥락에 기반한 깊이 있는 수업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업이, 선생님들의 수업이.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지역사회라던가 공유학교와 연계가 되는 또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경기 수업 나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깊이 있는 수업이 구현된 수업을 우리가 이제 실전 사례를 가지고 나눔도 했었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1년에 2번 5월과 10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번에 하여간 이제 이 수업 실현과 나눔을 준비하시면서 이 깊이 있는 수업이 구현된 수업 사례를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런 용어들을 시책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깊이 있는 수업, 또 경기 탐구 수업 공동체, 질문하는 학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또 연계를 시켰냐 하면은 저는 이제 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있는 핵심 역량 6가지를 이렇게 각각의 또 연계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물론 더 저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일 수도 있지만 왠지 깊이 있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지식 정보 처리 역량과 심리적 감성 역량을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경기 탐구 수업 공동체를 통해서는 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던가 공동체 역량과 조금 연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서는 어떤 자기관리 역량이라던가 어떤 그런 창의적 사고 역량을 좀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연계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 주요 업무 계획이라고 하는 교육청 자체 자료만 의존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인 것이죠. 그 총론의 내용은 계속해서 선생님들께서 1차 시험이 끝났지만 2차 시험까지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2차 시험에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봐야 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정말 꼼꼼하게 지금부터 차례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24 추진 성과를 보니까요. 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라고 한다면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 정책이 있죠. 이제 운영 내실화를 보니까 자유학기 운영에 도움 자료를 이제 개발하고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히 이거를 저는 좀 주목을 했어요. 예비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 콘서트를 운영하였고요.
또 그 같은 시기에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교학점제 콘서트를 운영했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올라올 때 가장 크게 변화되는 이제 교육적 환경인 거잖아요.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중학교로 올라올 때는 자유학기자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실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전면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떠한 개념을 이제 학부모와 학생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콘서트 운영을 통해서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11월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학교 콘서트와 그다음 고교학점제 콘서트를 진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냐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각각 자기 진로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을 신청을 하고 수강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예요? 최소 성취 수준, 즉 성취 수준에 따라서 그 학점 이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을 학점을 이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이제 조건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듣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이제 최소한의 어떤 성취 수준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제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장치들이 굉장히 마련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고교학점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뭐다? 최소 성취 수준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고교학점제 하면 세트로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이제 학생이 이제 다니고 있는 그 학교에 학생이 듣고 싶은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근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인근 학교에 가서 이수하는 것도 학점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근 학교에도 이제 너무 소수 과목이거나 너무 전문가가 필요한 과목이라서 이 학생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이제 인근 학교에 다 개설되지 못한 그런 교과목이라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뭐 이제 공유학교라던가 경기 공유학교라던가 혹은 경기 온라인 학교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교 밖에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시면서 다 연계를 시키셔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자유학기와 고교학점제 콘서트를 이 11월 26일 날, 작년이죠. 이날 이제 같은 날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이제 1부에서는 진행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3부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고교학점제 콘서트를 열었다라는 거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래서 예비 중고등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 대상으로 이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뭐 대면과 비대면 둘 다 동시에 운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2025 자유학기제 그 다음에 이 고교학점제 자료를 보급하기도 했었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해 왔습니다. 자, 이제 보실게요.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이 학습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기초와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중 안전망을 강화를 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교실 안에서는 뭐 더 잘한 프로젝트, 그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는 두드림 학교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학습 지원 튜터 이런 이제 운영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교과 보충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다들 한번 들어는 보셨죠? 자, 그 다음에 학교 밖 지원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기초학력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도 있고 또 경기도 교육청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밖에서도 이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다중 안전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또 학생들이 또 학교 밖에서도 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경기공유학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공유학교의 어떤 그런 이제 시설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폴리텍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학 이제 건물에서 이제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역 전문가 혹은 이제 지역 기관에 그런 여러 이제 유관 기관에 있는 그런 이제 인력풀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경기공유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또 찾아가는 기초학력 지원 운영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어떤 뭐 더 잘한 프로젝트가 뭐지? 뭐 두드림 학교가 뭐지? 뭐 기초학습 지원센터, 뭐 혹은 또 이제 기초학력 지원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어는 각각의 사례들을 선생님들께서 다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다문화 학생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진입형, 뭐 적응형, 성장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체계를 마련해 놓았어요. 특히 선생님들께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이제 용어는 KLS라고 하는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이걸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워낙 다문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제 지원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도중복장애 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통합교육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이 이제 학급을 담임을 맡은 학급에 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학급의 교사가 이제 될 수도 있고 통합학급의 담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담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교과 담당으로 수업에 들어갔는데 내일 수업에 이제 이 중도중복 장애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요즘에는 선생님 이제 건강장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소아당뇨라던가 뭐 등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신장장애, 뭐 심장장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건강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게 스쿨포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꿈사랑학교, 이런 이제 위탁업, 이제 교육기관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병원학교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학생들의 어떤 그런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학습권이 계속해서 이제 보장받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서 어쨌든 학생들이 이 건강장애 학생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중에서는 정말 이제 통원 치료를 받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뭐 스쿨 포유라던가 뭐 꿈사랑학교 이렇게 이제 위탁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정말 그 통원 치료가 아니라 이제 원격 수업을 들을 수도 있지만 통원 치료가 아니라 정말 입원을 해야지만이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 거동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학교까지 이렇게 출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병원 학교에서 이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이 건강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그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스쿨포유라던가 꿈사랑학교, 병원학교, 그다음에 건강장애 거점센터 이런 이제 용어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뭐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또 그보다도 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아예 이제 학교로의 출석이 좀 어려워서 병원 학교에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는 거고 또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다 치료 후에는 학교로 완전히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학교 복귀 지원을 이제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특수학교 혹은 특수학교급, 이제 이게 특수학급이라고 하죠. 이 교육환경 개선 및 학부모 지원을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는요, 뭐 각 이제 25개의 교육지원청마다 이제 각각의 장애 거점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공학 기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청각장애 학생이라던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뭐 보청기를 넘어서 인공마우스 수술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이렇게 통합학급에서 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완전 통합된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화호 배터리라던가 혹은 보청기라던가 이런 이제 보조공학 기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우리가 의사소통에 어떤 이제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체 의사소통 기기 같은 것들도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키세넷이라고 하는 이 이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조공학 기기를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담임을 했었던 학생 중에서도 이 이제 시각장애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키세넷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확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대여를 받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시면은 이런 보조공학 기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도 좀 배경 지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5 추진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아까 이제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유학기제에 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학교 자유 시간이나 진로 연계 교육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우리가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역시 AI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자유학기 운영을 보완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또 이제 컴퓨터 기반으로 어쨌든 이렇게 진단하는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교학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굉장히 교육 과정이 다양화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자신의 학생 맞춤별로 또 개인 맞춤별 그런 이제 수강 과목들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수강을 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그렇게 되는 이제 교육의 어떤 그런 대변혁의 그런 지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제도가 고교학점제이고요. 또 지난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 공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굉장히 보장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학교 간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고교학점제나 이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 세트로 다 따라다닌다라고 선생님들께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교과순회 전담 교사를 배치하게 되고요. 다과목 지도교사.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직 교사가 되시면 아마 부전공 연수를 통해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다른 타 교과의 교원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고등학교를 발령을 받으시면 다과목 즉 이제 다양한 과목을 이제 내가 전공한 과목 이외의 과목들도 이제 강의를 개설을 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과목 지도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밖 교육기관 연계학습 경험 다양화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는 학교 밖에서도 수업 들은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는 것. 그게 대표적으로 아까 선생님들께 말씀드렸었던 것이죠. 경기 공유 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하는 경기 이음원 학교라고 이제 불리는 그것이 있었었죠. 그래서 학교 밖에서도 이 학점 인정형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학습 선택권을 보장해 주면서 이제 안전하게 또 무사히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고교학점제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또 이제 중요한 용어가 나오네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항상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께서 연계를 시키셔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다중안전망 강화. 그래서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제 함께 살펴봤었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지원 방안들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학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돼요. 학습 안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이 학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 사전적인 정의 말고 우리 이제 교육 정책 안에서 쓰고 있는 그 용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학습 이제 학교 학습의 성과 또는 성공적인 학습 경험의 지표로서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 학생이 이제 뭐 집필평가를 통해서 받은 성적이 아니라 대입 입시에 필요한 성적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선생님 굉장히 어때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학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 이 교육부 자료라던가 이 경기도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은 이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내야 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학력은 이제 지식과 기능과 태도와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을 가지고 기본학력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이제 이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응하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학력 향상 교육과정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 것은 이 주도적인 삶, 우리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인재상이었죠.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포용성과 또 이제 뭐예요? 창의력과 포용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이 핵심 인재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렇게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온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렇죠. 책임교육 학년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학년기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이 두 개 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책임교육 학년제에 들어가는 집중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지역별로 기존의 25개의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습종합 클리닉센터의 역할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지역 중심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강화한 센터다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도 단위에서는 좀 더 큰 단위에서는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기본학력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있네요.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할 때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 삶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본학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뭐든지 이 삶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과정, 삶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과정,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수업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삶의 힘, 뭐 삶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계속 삶과 연계를 시키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